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로 미뤄뒀던 사천지방의 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로 몇 가지 역사적 사건과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서남 쪽에서 동북 쪽으로 바라본 사천성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사천 분지고요. 그 위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 한중 분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관중 평원이죠. 장강이 이렇게 사천성 남쪽으로 흐르고요. 장강 중에서 여기는 금사강, 진사강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북쪽의 민산산맥에서 내려오는 민강이랑 만나는 여기가 사천성의 초입인 의빈시입니다. 그리고 의빈시에서 금사강이 민강과 만나면서 금사강의 이름이 천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강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구간 이름은 천강이 되겠습니다. 사천의 천자에서 따온 거죠. 그러면서 천강이 이 사천성과 중경시를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중경이 직할시가 되고요. 이쪽이 사천성입니다. 요 뒤쪽으로도 다 사천성이죠. 요거는 공내산이고요. 그 위에 민산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자료는 둘 다 민산산맥에 속하는 산들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어떤 자료는 공내산까지는 횡단산맥에 속한다고 설명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공내산까지는 사천성인데요. 민산은 그 사천성을 넘어서 감숙성 남부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횡단산맥에 넣지는 않죠. 민산의 최고 높이가 5,588m입니다. 대단하죠. 평균 높이도 4,000에서 4,500m 정도 됩니다. 여기 공내산 밑에 대설산도 있는데요. 이쪽이 바로 모택동이 공산당원들을 이끌고 대장정을 했을 때 지나간 산들입니다. 이 지도가 대장정 지도인데요. 롱마치 1934년부터 35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장시성에서 강서성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남영산맥을 따라 서쪽으로 가서 운기고원을 따라가다가 횡단산맥을 지나서 사천성으로 들어오면 또 민산산맥을 따라 올라가서 감숙성을 지나서 섬서성에 있는 연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식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당시 기준으로 식항성이라고 있었던 거고요. 현재는 없어진 행정단위입니다. 요게 장강이니까요. 요 장강 동쪽이 사천이 되겠고요. 서쪽은 티벳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장정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산으로 가서 산을 타고 또 산을 타고 또 산을 타고 또 산을 타서 도망간 겁니다. 국민당이 얼마나 길을 쓰고 쫓아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대략 총 행군의 길이가 1만 킬로가 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을 대략 2번 횡단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됩니다. 그거를 모두 산길로 간 겁니다. 이 마지막 감숙 지역 이쪽은 이제 스텝 지역이었으니까 이쪽 빼고는 다 산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9만 정도로 출발할 인원이 나중에 연안에 도착했을 때는 7,000명 정도만 남은 겁니다. 그것도 중간에 가면서 인원이 붙었기 때문에 그 정도 살아남은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7,000명이 훨씬 못될 겁니다. 다만 이 대장정을 지나면서 홍군이 2억 명이 넘는 노동자나 농민들 그리고 국민당 탈영병들을 만났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호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장개석은 홍군을 끝까지 쫓아왔지만 결국에는 홍군을 잡지 못하고 남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의 하이라이트가 거의 다 이 사천성 지역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보면 먼저 홍군이 진사강, 금사강을 건넙니다. 요게 지금 장강이거든요. 요렇게 협곡을 따라와서 이제 진사강이 흐르죠. 요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요렇게 금사강을 도하한 거고요. 그 자체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협곡을 지나가는 게 힘들었겠죠. 다음 지도로 또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금사강을 요렇게 넘은 다음에 자 한번 그려볼까요? 위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금사강을 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민강이고요. 민강의
지류인 대도하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대도하. 이 대도하를 건널 때 바로 이 대장정의 백미인 노정교, 이 루딩차우 전투가 바로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노정교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대도하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전체 길이가 그 60m 정도 됩니다. 세 줄 위에 원래는 나무 판자가 있는데 반 정도는 판자가 걷어진 상태였다고 하고요. 반대편에서는 국민당 군대가 기관총을 걸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목숨 걸고 건넌 거죠.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대설산, 요겁니다. 이 대설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대설산의 최고 높이가 7,500m 정도 되니까요. 대설산 만약에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면 평균 높이가 이제 4,000에서 4,500 정도 되는 요 티벳 고원이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지도로 다시 와서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산 산맥을 넘어서 감숙성을 지나서 섬서성의 연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강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천도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천인 거죠. 이 지도를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에 성도가 있고요. 민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민강 동쪽에 있는 강 이름이 타강입니다. 타강 옆으로는 장강의 최대 지류인 가른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른강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요. 원래 이제 가른강은 감숙성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중분지를 지나서 이 사천을 관통한 다음에 중경에서 이 밑에서 흘러내려오는 장강과 만나는 장강의 최대 지류입니다. 장강에 몇 대 지류할 때 꼭 끼는 강입니다. 보시면 요 길에 가른강 길에 이제 천하제일관이라는 건문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잔도 이름이 금오도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온 가른강과 밑에서 흘러온 장강이 서로 만나니까 중경 지역이 옛날부터 주요 무역의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음에 이 지도를 보면요. 그 예전에 장강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요 강이 가른강입니다. 자린강, 이 감숙성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요 강이 민강입니다. 민장강, 그리고 민장강 옆에 이 다도하, 이 다도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루딩차우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 요쪽에 있는 산맥들이 다 횡단 산맥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요 가른강 양쪽 옆에 있는 가른강의 지류인 요게 부강, 파강이 있죠. 그래서 요쪽이 파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 현재 지금 보시면 여기 파군, 촉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춘추전국 시대 때 그 사천 동부랑 이 중경시 이쪽에 파국이 있었고 성도를 중심으로 사천성 중서부에 촉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성을 파촉지방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파군, 촉군이라고 써 있는 것은 진나라 때 진시황이 통일한 후에 이쪽을 이제 파군, 촉군으로 호칭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당나라 때부터 이쪽에 천이 많아서 천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북송 시대 때 4개주로 나뉘거든요. 뭐 익주로, 제주로, 이주로, 기주로 이렇게 4개주로 바뀝니다. 어디가 어딘지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오지는 않고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4개주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를 북송시대부터 사천이라고 부른 거죠. 4개의 천. 그렇게 불리다가 공식적으로는 원나라에 들어서서 사천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4개의 천이 뭐냐 하면 이것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 위키백과는 민강이랑 뭐 금사강, 타강, 그리고 뭐 가른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니까 이제 완벽하게 믿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이 4개 강이 어떤 강인지도 뭐 논란이 있으니까요. 확실히 알려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촉의 잔도입니다. 잔도라는 것이 뭐냐면 이쪽이 파촉 지역이고요. 위에 이제 한중분지랑 관중,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축에서 한중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한중에서 관중으로 가든지 이 험준한 산이나 강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산에 길이 없죠. 그래서 길을 만들면서 가야 하는데요. 바위에다가 못을 박던지 여러 수를 내서 길을 냈는데 그거를 잔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사천에서 한중으로 넘어가는 잔도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한중에서 다시 관중으로 넘어가는 잔도도 5개, 셋, 넷, 5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있는데 표시가 안 된 거죠. 유방이나 제갈량 등이 모두 다 잔도를 이용해서 이동했던 거죠. 유방은 관중에서 한중으로 내려올 때 포사도를 모두 불태워버려서 항우의 의심을 일단 날리는 데 성공하는 거고요. 제갈량도 북벌할 때 잔도를 이용하는 거죠. 제1차 북벌 시 이제 기산도로 갔다가 마속이 까부는 바람에 읍참 마속이 발생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제갈량이 사망하는 5차 북벌 때에는 제갈량이 포사도를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현입니다. 미현 바로 서쪽에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병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장원에 떨어진 별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공명이 죽었으니까 퇴각해야 되는데 이때 그 공명의 목각을 만들어서 위나라의 사마이가 계략인 줄 알고 함부로 쫓아오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다를 잡았다는 말이 있다고 이제 연희에는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수십 번도 더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뭐 이 이야기는 후대에 부풀려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죠. 보시면은 서쪽부터 기산도고요. 요게 진창도, 포사도, 당락도, 자오도입니다. 자오도는 이 서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제갈량은 5번이나 북벌을 하지만 요 자오도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성동격서 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한신도 부시고 온 요 포사도를 다시 짓는 척해서 항우를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옆에 이 잔도를 만들어서 연운잔도죠. 연운잔도를 만들어서 이 진창도로 연결을 해서 진창도로 쳐들어가니까요. 뒤통수 때리기에 좋은 길들입니다. 이 성동격서가 난무하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천 지역의 그 지리와 역사를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